할아버지, 정말 자식분들은 없으세요? 이렇게 혼자 고생만 하시면 어떡해요? 문방구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72세 박영태 할아버지는 20년째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할아버지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낡은 통장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우연히 본 잔액 73억 원. 약속이 있어서입니다. 50년 전에 한 약속. 과연 할아버지에게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 쇠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72세 박영태 할아버지는 오늘도 낡은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20년 된 리어카는 기름칠이 필요했지만 영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여유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태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에 갈라진 손등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영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영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혼잣말이었지만 그래도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정거장은 동네 슈퍼 뒤편이었습니다. 영태 할배 또 오셨네. 슈퍼 주인 강 씨가 담배를 피우며 나왔습니다. 그럼요. 일찍 와야 좋은 것들 주울 수 있잖습니까? 영태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할배, 어제 드린 박스도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제가 따로 모아뒀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제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사실 영태는 어제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물 한 모금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일해야 했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강 씨가 모아둔 골판지 박스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할배, 요즘 고물 값이 많이 떨어졌다던데 괜찮으세요? 그래도 해야죠. 안 하면 뭐 먹고 살겠습니까? 영태의 대답에 강 씨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배 자식들은 뭐 하나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자식은 무슨.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영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강 씨는 영태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자식도 없다니. 참 외로운 인생이구나.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태의 하루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태는 정해진 루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20년간 매일 같은 길을 걸었기에 이제는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초등학교 앞 문방구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박스 좀 있습니까? 네네. 어제 물건 들어온 게 있어서요.
잠깐만요. 문방구 아주머니 김순자 씨는 영태를 20년 가까이 봐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50대 초반이었던 영태가 이제는 70이 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순자 씨가 따뜻한 붕어빵 봉지를 건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침도 안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어차피 남는 거예요. 영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태는 붕어빵 봉지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마치 보물을 받은 것처럼 조심스럽게. 에이, 뭘 그렇게까지. 빨리 드세요. 식기 전에. 영태는 붕어빵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팥소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순자 씨는 그런 영태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붕어빵 하나에 저렇게 감동하다니. 할아버지, 진짜 자식분들은 없으세요? 형제라도? 없습니다. 전 평생 혼자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고생만 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전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요. 영태는 웃으며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슬펐습니다. 오전 10시. 해가 중천에 떴지만 겨울 날씨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영태의 리어카는 이미 폐지와 고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휴. 영태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며 허리를 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직 채워야 할 목표량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힘드시죠? 잠깐 쉬다 가세요. 편의점 알바생 대학생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젊은 사람은 공부나 열심히 해. 할아버지도 쉬셔야죠. 제가 이온 음료 하나 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이온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드세요. 유통기한 임박한 거라. 어차피 버려야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자기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영태는 그것을 알면서도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민준이가 더 속상해 할 테니까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할아버지, 근데 매일 이렇게 일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살아? 가족분들한테 도움 받으시면 안 되나요? 가족은 없어. 나 혼자야.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영태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영태는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리어카에 가득 실은 폐지와 고물을 팔 시간이었습니다. 영태 할배, 오늘도 오셨어? 고물상 주인 박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럼요. 오늘 좀 많이 주웠습니다. 어디 봅시다. 박 사장이 폐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2,000원 정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영태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 12,000원. 그래도 영태는 만족했습니다. 할배,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돈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영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그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오후 4시, 영태는 다시 골목을 돌았습니다. 오후에도 폐지를 주어야 하루 목표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왜 그러니?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아이는 편의점 삼각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엄마가 할아버지, 늘 고생하신다고 사드리래요. 영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엄마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영태는 삼각김밥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따뜻함, 이 작은 친절, 이것들이 영태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오후 7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영태는 여전히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너무 늦었어요. 동네 순찰하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건강 챙기셔야죠. 알겠습니다. 곧 들어갈게요. 하지만 영태는 1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그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태의 집은 지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월세 25만 원, 좁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냄새였으니까요. 그는 조그만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저녁은 라면 하나, 아침에 받은 삼각김밥은 아껴서 내일 먹기로 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영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 창문 밖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순이야. 영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았어. 내일도 또 살아야지. 그날 밤, 영태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난방을 틀 수 없었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서 영태는 떨리는 몸을 웅크리며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70이 넘은 몸으로 하루 18시간을 일하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영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영태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보다 더 아픈 몸이었지만 그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도 리어카를 끌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영태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어카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이다. 영태는 리어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태는 매일 같은 루트를
돌았습니다. 새벽 4시 출발. 밤 10시 귀가. 하루 18시간 노동. 하지만 영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 가보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뿐이야. 아니에요. 진짜 안 좋아 보여요. 걱정 마. 나 튼튼해. 하지만 영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날은 유독 추운 날이었습니다. 11월 말 첫눈이 내렸습니다. 영태는 여전히 얇은 점퍼 하나로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춥지 않으세요?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움직이면 따뜻해져요. 하지만 영태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순자 씨가 낡은 패딩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남편 거였는데 안 입어요. 영태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패딩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영태는 평소보다 일찍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리어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잠깐만. 영태는 길가 벤치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벤치에 닿기 전에 그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쿵. 영태는 그대로 눈 쌓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기 사람 쓰러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119, 빨리 119.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태는 눈 위에 쓰러진 채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영태의 창백한 얼굴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영태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순이야. 영태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의식이 희미합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보입니다. 보호자는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분 혼자 사세요. 구급대원들이 영태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민준이가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리어카만 덩그러니 눈 쌓인 길가에 남겨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영양 상태가 심각해요. 체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링거부터 꽂아야 합니다. 영태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영태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서였습니다. 낡은 지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장 한 장. 어디 보자. 의사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잔액란에 적힌 숫자 73억 원. 73억. 의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안경을 벗어 닫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73억 원. 간호사. 간호사. 의사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 환자분. 통장 좀 보세요. 간호사도 통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위조된 건 아닐까요? 간호사가 급하게 병원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금 주는 박영태? 10분 후 확인됐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응급실이 술렁거렸습니다. 73억을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하루만 원도 안 버는 노인이 73억을 가지고 있다니 뭔가 이상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호출됐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연락이 갔습니다. 혹시 범죄로 얻은 돈 아닐까요? 아니면 횡령? 사기?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로 영태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링거 맞고 안정됐습니다. 곧 의식을 회복할 것 같습니다. 이 통장은 진짜입니까? 은행에 확인해 봤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73억을 가진 사람이 왜 폐지를 줍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관은 통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50년 전부터 조금씩 입금됐네요. 범죄 혐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대체 왜? 그때 영태가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다가갔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영태는 천천히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 네,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그때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영태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통장, 당신 것 맞습니까? 영태는 통장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네, 제 것입니다. 73억이 있는데 왜 폐지를 주우셨습니까?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영태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영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입니다. 약속이요? 네. 50년 전에 한 약속. 영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전, 영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한 약속입니다. 민준이도, 의사도, 경찰관도 숨을 죽이고 영태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저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영태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돈은 전부 그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계십니까? 영태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30년 전에 병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다리신 겁니까? 영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게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태의 마지막 말이 모두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리는 게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경찰관은 의자를 끌어 영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영태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야기가 좀 깁니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영태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영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영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1975년이었습니다. 영태의 목소리가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때 22살이었어요. 회상 시작. 1975년 서울 외곽. 당시 22살이었던 영태는 작은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낡고 좁았습니다. 여름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하지만 영태에게는 그곳이 전부였습니다. 영태, 빨리 안 와? 공장 문 앞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영태는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미안. 아침 7시 공장 문이 열리면 하루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 15시간 노동. 일주일에 하루만 쉬었습니다. 월급은 2만 원. 오늘도 힘내자. 영태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드드드드. 하루 종일 같은 소리, 하루 종일 같은 동작.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영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영태에게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었으니까요. 영태야. 옆 작업대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영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묻는 사람은 이순이었습니다. 22살, 영태와 동갑이었습니다. 나? 그냥 김밥. 또 김밥이야? 어제도 김밥 먹었잖아. 돈 아껴야지. 뭐? 순이가 웃었습니다. 나도 김밥인데 같이 먹을래? 영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이는 3개월 전에 이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순이를 봤을 때 영태는 놀랐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낯이 걷기 때문입니다. 혹시 명신고아원 출신이세요? 영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순이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거기 출신이에요. 진짜요? 두 사람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영태가 먼저 고아원을 나와서 서로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렸을 때 같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신기하다. 그날부터 영태와 순이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 영태와 순이는 공장 옥상에 올라가 김밥을 먹었습니다. 이거 봐. 내 김밥. 순이가 김밥을 펼쳐 보였습니다. 속이 거의 없네. 맞아. 거의 밥이야. 내 것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웃으며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영태야, 너 꿈이 뭐야? 꿈. 응.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영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작은 집 하나 갖는 거? 집, 응, 내 집. 마당 있는 작은 집. 그게 꿈이야.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나도 그런 집 갖고 싶어. 너는 꿈이 뭔데? 나? 순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족 만드는 거. 가족? 응. 따뜻한 가족. 서로 사랑하는 가족. 순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족이 없잖아. 그래서 더 가족이 그리워. 영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영태와 순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너도 고생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영태야, 순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나,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순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그 붉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영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말할래? 아니, 내가 먼저 해. 둘 다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너 좋아해. 똑같은 말을, 똑같은 타이밍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우리 진짜 똑같다. 그날 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영태와 순이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공장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영태야, 아침 먹었어? 응, 빵 하나 먹었어. 빵만? 그럼 이거 먹어. 순이가 삶은 달걀 하나를 건넸습니다. 너는? 나는 2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이도 달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태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영태도 알고 있었지만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순이가 더 속상해할 테니까요. 점심시간. 영태야, 우리 얼마 모았어? 나는 이번 달까지 5만 원 모았어. 우와, 나는 4만 5천 원. 두 사람은 통장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영태야, 우리 목표 세우자. 목표? 응. 100만 원 모으기. 100만 원? 영태가 놀라 물었습니다. 당시 100만 원은 영태 월급 50개월치?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 아니, 할 수 있어. 우리 둘이면 할 수 있어. 영태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100만 원 모으면 뭐 할 거야? 작은 집 사는 거지 뭐. 진짜? 응. 우리 둘이 살 집.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영태는 월급 2만 원 중 1만 8천 원을 저축했습니다. 2천 원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아침은 빵 하나, 점심은 김밥 한 줄, 저녁은 라면 하나.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태야, 힘들지 않아? 괜찮아.
우리 목표가 있잖아. 맞아. 우리 집.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태와 순이는 합쳐서 20만 원을 모았습니다. 와, 정말 모았다. 응, 우리 대단하다. 이 속도면 2년 후에는 100만 원 모을 수 있겠다. 그럼 우리 그때 결혼하자. 영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진짜? 응, 나 진심이야. 나도. 좋아. 순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 순이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순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태야, 왜,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순이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영태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먼 친척이 있었대. 먼 친척? 응. 나는 고아원 출신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친척의 호적에 올라가 있었대. 순이는 고아가 되기 전 먼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그 집도 어려워져서 고아원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대. 영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50만 원. 영태는 숨이 막혔습니다. 50만 원. 영태 월급 25개월치?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이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증이 서 있대. 뭐라고? 영태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서명했던 게 있었나 봐. 그게 보증서였대. 그럴 리가. 넌 어린아이였잖아.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하대. 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태는 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하자. 하지만 50만 원이야. 우리가 평생 모아도 괜찮아. 시간이 걸려도 우리 함께 갚을 수 있어. 영태는 순이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영태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빚쟁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이, 나와. 공장 앞에서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무서워서 공장 안에 숨었습니다. 빨리 안 나와? 돈 갚아. 영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시간? 얼마나? 2년만 주세요. 2년. 빚쟁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50만 원을 2년 만에 갚아? 너희 월급이 얼마인데? 열심히 일하면. 닥쳐. 한 남자가 영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2년, 2개월도 못 기다려. 당장 갚아. 하지만 못 갚으면 여자를 데려갈 거야. 뭐라고요? 부잣집에 팔면 50만 원쯤은 나와. 영태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퍽. 하지만 영태는 곧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영태를 마구 때렸습니다. 이 자식아, 감히 우리한테 손을 들어?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영태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만해요. 순이가 뛰어나와 영태를 감쌌습니다. 제발, 그만 때려요. 빚쟁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사랑이 대단하네. 그럼 돈 갚을 거야? 시간을 주세요. 제발. 좋아. 일주일. 일주일 후에 50만 원 준비해. 못하면 넌 우리랑 가는 거야. 빚쟁이들은 떠났습니다. 영태와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태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영태는 온몸이 아팠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하긴. 내 잘못이 아니야. 영태는 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방법을 찾자. 하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50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태는 공장 사장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부탁했지만 모두 가난했습니다. 영태야, 어떡해. 순이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영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돈 준비했어? 영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구했습니다. 그럼 여자를 데려간다. 안 돼요. 영태가 순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빚쟁이들이 영태를 밀쳤습니다. 영태는 쓰러졌습니다. 영태야? 순이가 영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빚쟁이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순이, 너한테 제안이 있어. 제안? 부잣집 남자가 저 구한대. 거기 시집 가면 이 빚은 다 없던 걸로 해줄게.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싫어요. 생각해봐. 내 남자 친구한테도 좋은 거야. 이 빚에서 자유로워지잖아. 절대 안 돼요. 사흘 줄게. 사흘 후에 답해. 빚쟁이들은 떠났습니다. 그날 밤, 영태와 순이는 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태야. 응?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영태는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있어. 우리 같이 도망가자. 도망? 응. 다른 동네로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들이 널 해칠 거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안 괜찮아.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다치는 건 싫어. 순이는 울면서 영태를 끌어안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태가 일어났을 때 순이는 없었습니다. 순이야? 영태는 순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공장, 하숙집, 동네. 어디에도 순이는 없었습니다. 영태는 빚쟁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순이가 어디 있어? 모르는데? 거짓말 마. 어디 있어? 영태가 소리쳤습니다. 빚쟁이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 이제 다른 세계 사람이야. 뭐라고? 부잣집 마님이 됐어. 좋은 거 아냐? 이 자식들. 영태가 달려들었지만 또 맞고 쓰러졌습니다. 사흘 후 영태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낯익은 글씨였습니다. 순이의 글씨? 영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영태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어서 빚쟁이들이 너를 협박했어. 너한테 해를 끼친대. 죽일 수도 있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갈 수밖에 없었어. 영태야, 나를 잊어줘.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하지만, 영태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그립고, 우리가 꿈꿨던 그 작은 집이 그리워. 언젠가 내가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언젠가 그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미안해, 영태야. 정말 미안해. 사랑해. 순이. 영태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영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태는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그 한 문장이 영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순이야, 기다릴게. 평생 기다릴게. 그때를 위해 준비할게. 영태는 순이가 언젠가 탈출할 수 있다면 그때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영태의 삶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월급의 90%를 저축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받으면 1만 8천 원 저축, 2천 원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빵 하나, 저녁은 라면 하나, 옷은 10년을 입었습니다. 신발은 다 떨어질 때까지. 공장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영태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무 무리하지 마. 결혼은 안 할 거야? 영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태는 20만 원을 모았습니다. 통장을 보며 영태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조금씩 모으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3년이 지났습니다. 영태는 60만 원을 모았습니다. 여전히 순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태는 기다렸습니다. 순이야, 괜찮니? 어디 있니? 5년이 지났습니다. 영태는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처음 순이와 세웠던 목표. 하지만 순이는 없었습니다. 영태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순이야, 우리 목표 달성했어. 근데 내가 없네. 10년이 지났습니다. 영태는 30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성하였습니다. 영태야,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 나이도 있는데.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누구? 그냥 아는 사람이요. 영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태는 저축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태는 주식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신중하게 동료가 추천한 회사 주식을 조금씩 샀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주식 가치가 올랐습니다. 영태는 번 돈을 다시 저축했습니다. 모두 순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영태의 저축은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태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어디 있니? 보고 싶어. 20년이 지났습니다. 영태는 40대가 되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태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쉽지 않았습니다. 지원자 나이가 죄송합니다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영태는 결국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1만 원. 하지만 영태는 그 돈도 대부분 저축했습니다. 9,000원 저축, 1,000원으로 생활. 극도의 절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영태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태야, 공장 동료였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왜? 혹시 이순이라는 사람 아니? 친구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부고란이었습니다. 이순이 여사, 향년 47세로 별세. 유족으로는 딸 이미경. 영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이가 죽었다고? 미안해. 몰랐어. 친구가 떠난 후 영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문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영태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가족만 출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영태는 밖에서 멀리 영정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순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본 순이.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전히 영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순이야. 영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못 지켜줘서? 내가 늦어서? 병실로 돌아온 영태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알았어요. 순이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계속 돈을 모으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영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영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이를 위한 거라는 이유가 있어야 살 수 있었어요. 돈을 모으는 게 순이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영태는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순이와 함께 있는 거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순이를 위해라고 말했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순이야, 오늘도 모았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영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돈은 전부 순이를 위한 거예요. 순이와 함께 쓰려고 모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순이는 없네요.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이 영태를 살게 했습니다. 그 약속이 영태의 전부였습니다. 영태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병실은 깊은 침묵에 쌓였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영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순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돈을. 영태는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돈은 순이를 위한 건데, 순이가 없으니? 영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저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누구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영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이미경? 영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네, 이순희의 딸입니다. 영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순희의 딸. 네. 미경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신문에서 할아버지 기사를 봤어요. 폐지 줍는 노인의 통장에서 73억이 발견됐다는 기사요. 그리고 박영태라는 이름을 보고 혹시나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할아버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영태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순이가 나를? 네. 미경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이게 뭔가요? 엄마가 30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미경이 편지를 영태에게 건넸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영태를 만나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영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가 낡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읽어보셔도 될까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이의 글씨였습니다. 25년 전에 쓴 글씨였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영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태야, 이 편지를 내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쓴다. 나는 지금 병원에 있어. 의사가 말하길 오래 살지 못한대. 그래서 딸 미경에게 부탁했어. 언젠가 너를 만나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영태야, 나는 결국 그 집에서 탈출하지 못했어. 미안해. 너를 기다리게 해서. 25년이나 너를 기다리게 해서. 영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영태야, 나는 불행하지 않았어. 그 집은 차가웠고,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너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 내가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생각, 그 생각이 나를 살게 했어.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우리가 꿈꿨던 그 작은 집을, 마당 있는 작은 집을, 거기서 너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꿈을. 영태는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물을 건넸습니다. 영태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영태야, 딸 미경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우리 둘의 아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 이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너를 떠올렸어. 미경이는 착한 아이야. 내가 아프니까 매일 병원에 와서 돌봐줘. 영태야, 내가 이 편지를 받는다면 부디 미경이를 딸처럼 생각해줘. 내가 못다한 사랑을 미경이한테 줘. 그럼 나는 천국에서도 행복할 거야. 영태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영태야,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 제발 행복하게 살아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따뜻한 가족 만들어. 우리가 못 이룬 꿈을 너라도 이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영태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25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기다려줘서?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했어. 사랑해, 영태야. 순이. 편지가 끝났습니다. 영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50년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운 후 영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 씨? 네, 할아버지. 순이는 어떻게 지냈나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힘들게 사셨어요. 미경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시집간 집은 부잣집이었지만 차가운 집이었대요.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젊은 여자가 필요했던 거죠. 엄마는 그 집에서 하녀처럼 살았어요.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시, 그 모든 걸 견뎌야 했죠.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대요. 딸이라서 실망했죠. 그 후로 엄마를 더 무시했어요. 엄마는 저를 키우면서 참 많이 우셨어요. 밤마다 울면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할아버지였어요. 영태야 하면서요. 영태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니에요, 할아버지.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생각이 엄마를 살게 했다고. 할아버지가 어딘가에서 기다린다는 생각이 엄마에게 희망이었대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상에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아, 엄마는 후회 없어. 영태가 나를 기다렸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주시며 언젠가 영태를 만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영태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요. 왜요? 할아버지 덕분에 엄마가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미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린다는 생각이 엄마에게 힘이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영태가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어떻게 사셨나요? 저요? 미경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힘들었죠. 하지만 엄마가 주신 사랑으로 버텼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좋은 인연을 못 만났어요. 영태는 미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매가 닮았습니다. 웃는 모습도 닮았습니다. 미경 씨? 네, 할아버지. 영태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주시겠어요? 네, 이게 뭔데요? 이 돈은 원래 순이를 위한 거였어요. 영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제 없고, 순이가 편지에서 말했잖아요. 미경 씨를 딸처럼 생각해달라고. 안 돼요. 미경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돈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순이의 딸이니까요. 하지만 제발 받아주세요. 영태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 돈을 순이를 위해 썼으면 저는 행복할 겁니다. 순이의 딸을 위해 쓰는 것도 순이를 위한 거예요. 미경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받겠어요. 하지만 미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할아버지와 엄마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일? 네. 장학재단 같은 거요. 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처럼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연인들을 돕는 재단이요. 그들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영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게 엄마도 원하실 거예요. 미경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사람들이라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영태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간암 말기입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영태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길어야 3개월, 짧으면 1달입니다. 민준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영태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살았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영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순이를 만날 수 있겠네요. 미경이 영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있으신가요? 영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순이 묘소에 가고 싶어요. 알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영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순이 옆에 묻어주세요. 약속드릴게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영태는 휠체어를 타고 순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미경과 민준이가 함께 했습니다. 여기에요, 할아버지. 미경이 묘소 앞에 섰습니다.
영태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이순인의 1953-1998. 영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민준이가 말렸지만 영태는 고집했습니다. 괜찮아요. 설 수 있어요. 영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묘비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야. 영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왔어. 50년 만에 왔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영태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이야. 나는 평생 너를 기다렸어.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순이야. 우리 약속 기억나? 작은 집 하나 사서 마당 있는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잖아. 나는 그 돈 모았어. 73억이나 모았어. 영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 백채는 살 수 있는 돈이야. 하지만 소용없더라. 너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순이야, 나 이제 곧 갈 거야. 너한테로. 조금만 기다려. 이번엔 내가 늦지 않을게. 영태는 묘비의 이마를 대었습니다. 사랑해, 순이야. 평생 사랑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태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미경이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영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재단 이름 정했어요. 순이 영태 사랑 재단이요. 영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할아버지, 첫 번째 장학생 선정했어요. 누군가요? 20대 초반 연인이에요. 둘 다 고아원 출신이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서로 정말 사랑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그들은 헤어지지 않아도 돼요. 함께 결혼하고 함께 살 수 있어요. 영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씨.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미경이 영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가세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영태는 꿈을 꾸었습니다. 50년 전, 22살의 자신과 22살의 순이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영태야, 저기 봐. 순이가 작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마당이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영태야, 행복하다. 나도 행복해, 순이야.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태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행복한 꿈을 꾸는 것처럼. 일주일 후, 영태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장례를 주관했습니다. 민준이도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왔습니다. 문방구 아주머니, 편의점 주인, 고물상 사장, 모두가 와서 영태를 배웅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영태는 약속대로 순이 옆에 묻혔습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섰습니다. 이순이누이 1953에 1998 박영태난 1953에 2025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세워졌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영원히 함께. 순이와 영태는 헤어졌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50년의 시간과 죽음도 이기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있다. 영원히. 묘소 앞에서 미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이제 함께 행복하세요. 제가 약속 지킬게요. 할아버지와 엄마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할아버지와 엄마처럼 사랑하는 연인들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울게요. 미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 영태 사랑재단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만 50쌍의 연인을 도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헤어질 위기에 있던 연인들, 재단은 그들에게 결혼 자금, 주거 지원, 취업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 장학생 커플이 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초반의 남녀가 깊은 절을 했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재단 덕분에 집도 마련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마당도 있어요. 미경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당 있는 집, 영태와 순이가 꿈꾸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미경이 축하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액자예요. 열어보세요. 커플이 포장을 풀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영원하다. 순이와 영태 이야기에서 그 아래에는 젊은 날의 순이와 영태 사진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세요? 커플이 물었습니다. 이 재단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미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이야기예요. 와, 이분들의 사랑이 여러분을 도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커플은 액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순이와 영태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오늘도 한 쌍의 연인이 행복해졌어요. 할아버지와 엄마가 꿈꾸던 마당 있는 작은 집에서 살게 됐대요. 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녁 햇살이 두 묘비를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순이와 영태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할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나무 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50년을 기다린 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약속. 하지만 그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박영태 할아버지와 이순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